자, 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식도 역류질환 GERD하고 말로리바이스 증후군 두 개 하겠습니다. 위식도 역류질환은 국시 거의 매년 나옵니다. 그것도 그냥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사진 보고 판단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EGD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 오늘 정확하게 잡고 가셔야 됩니다. 위식도 역류질환을 한 문장을 정리하면 ALS의 이완으로 위산이 역류해서 식도의 뮤코자를 자극하는 질환입니다. 그럼 왜 ALS가 이완되느냐? 주로 비만이나 복압, 식습관 문제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국시 수준에서는 그 기전보다는 아무래도 임상 양상과 진단, 치료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먼저 임상 양상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가슴 쓰림입니다. 명치 위쪽이 타는 것 같은 느낌, 식후에 심해지고 눕거나 새벽에 악화되는 게 특징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패턴이라서 병력만 사실 잘 들어도 위식도 역류 질환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증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로 기침입니다. 기침이 왜 위식도 역류 질환에서 나와야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역류한 위산이 파링스, 레스파리토리 에피셀리움으로 전달되면서 기도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은 상기도 기침 증후군, 천식과 더불어서 만성기침의 3대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 개 꼭 기억해 두시고 문제에서 기침 환자가 나오는데 흉부 액선도 정상이고 호흡도 정상이다. 그러면 호흡기 문제가 아닌 거고 곧바로 위식도 역류 질환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 외에 신물이나 쓴 물이 올라오는 산역류 증상, 흉통, 삼킴, 곤란도 올 수가 있습니다. 진단 보겠습니다. 세 가지 순서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양성자 펌프 억제제 PPI 사용입니다. 전형적인 가슴 쓰림이나 산역류 증상이 있고 경고 증상이 없다면 경험적으로 PPI를 먼저 4주, 특히 짧게는 1, 2주 정도 투여해보고 반응을 보는 방법을 먼저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증상이 호전되면 GERD 가능성을 높게 볼 수 있고요. 물론 이것만으로 확진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삼킴, 곤란, 체중 감소 같은 경고 증상이나 비전형적인 증상이 있으면 PPI 테스트보다는 내시경을 먼저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바로 내시경, 상부위장관 내시경 EGD입니다. 직접 보아서 게스트로에소파지알 정션의 무코잘 1호전이나 무코잘 브레이크를 확인하면 진단이 됩니다. 오늘 사진에서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볼 거고요. 세 번째, 24시간 보행성 식도 산도 검사입니다. PPI를 써도 모르겠고 내시경으로 봐도 뚜렷하지 않을 때 쓰는 방법이 있고요. 자, 치료 보겠습니다. 치료는 두 단계입니다. 먼저 생활습관 교정, 술이나 커피 같은 유발 요인을 피하고 체중 감량을 권고합니다. 약물 치료 1차는 PPI입니다. 아침 식전 30분에 복용하는 거 기억하시고 식후가 아니라 식전입니다. 최근에는 포타슘 컴페티티브 애시드 블로커 PCAP, 테고프라잔, 보노프라잔 같은 약도 1차로 PPI와 함께 선택해서 사용을 합니다. 국시에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PCAP도 반드시 외워두시고 H2 블로커는 효과가 PPI보다 약해서 보조적으로만 씁니다. 내과적 치료에 반응이 없으면 수술, 그 중에서도 위바닥 주름술인 니센 푼도플리피케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위식도 역류질환 EGD 내시경 사진 볼게요. 자, 사진에서 가스트로 에소파지알 정션 주변, 여기가 지금 가스트로 에소파지알 정션인 것 같고 주변을 보시면 뮤코자가 충혈되어 있고 헐어 있는 게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여기도 보이죠? 이렇게 여기도 있죠? 예. 여기도 있네요. 예. 이렇게 벗겨져 있는 게 바로 뮤코잘 1호전입니다. 정상식도 뮤코자는 매끄럽고 분홍빛인데 위식도 역류질환에서 이렇게 뮤코자 표면이 벗겨져 있습니다. 이 소견이 확인되면 미란성 식도염, 리플럭스 에소파자이티스로 진단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내시경상 미란이 확인되는 GERD는 전체의 3분의 1에 불과하고 이로진이 없는 GERD의 부분 집합을 Non-erosive Reflux Disease, NERD라고 하는 점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45세 여자 환자가 6개월 전부터 기침, 속도 쓰리고 음식물이 입안으로 넘어온다고 했습니다. 비흡연자고요. 1개월 전
흉부 액선 검사에서 정상이고 호흡음도 정상입니다. 처음에는 기침이라는 주소를 보면 자연스럽게 호흡기 쪽을 먼저 생각하게 되지만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되고 흡연도 없고 액선도 정상이고 호흡음도 정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호흡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다른 단서를 찾아야 되는데 속이 쓰리고 음식물이 입안으로 넘어온다. 이게 핵심입니다. 가슴 쓰림이랑 산역류 증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위식도 역류 질환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내시경 사진을 보면 가스트로에소파지얼 정션 주변에 이렇게 뮤코잘 브레이크가 보입니다. 방금 배운 소견이죠. 자, 그러면 위식도 역류질에서 EGD에 실제 미란이 확인됐기 때문에 정답은 2번 미란성 식도염이 되겠습니다. 호상구성 식도염은 왜 아니냐? 다른 강의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호상구성 식도염은 EGD에서 멀티플 에소파지얼 링스, 로스 바스큘라리티 소견 같은 것들이 특징적이고 조직검사에서 식도 점막에 에오지노필리아가 있으면 확진을 합니다. 지금 문제는 EGD에서 그런 소견이 보이지가 않죠.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40세 남자 1개월 전부터 음식이 목에 걸리는 것 같다고 왔습니다. 활력 징후가 정상이고요. 혈액 검사도 다 정상입니다. 음식이 목에 걸린다고 했으니까 삼킴 곤란 증상이 있죠. 식도 쪽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시경 사진을 보면 지금 여기가 GEJ이고 여기가 뮤코잘 브레이크가 되겠습니다. 뮤코잘 1호전, 즉 위식도 역류 질환입니다. 삼킴 곤란이 주 호소였지만 내시경에서 미란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위식도 역류 질환으로 인한 식도 자극이 삼킴 곤란으로 나타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치료약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지를 보면 약물치료 1차인 PPI가 없고 PCAP, 포타슘 경쟁산 차단제가 있습니다. PCAP이 최근에 많이 쓰이는 1차 치료제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 포타슘 산 경쟁 차단제입니다. 보다 빠르게 보겠습니다. 항곰팡이제는 캔디다 식도염에 쓰는 거고요. 그루코콜티코이드는 호상구성 식도염, 칼슘 통로 차단제는 식도이염 불능증, H2 블로커는 위식도 역류질환에 쓸 수는 있지만 효과가 PPI나 PCAP보다는 약해서 보조적으로만 쓰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말로리바이스 증후군입니다. 이 질환은 임상 양상이 너무 특징적이기 때문에 사실 병력만 제대로 읽으면 추정 단서까지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내시경 소견까지 알면 완벽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말로리바이스 임상 양상은 구토 후에 토열 흑색변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보통 음주가 선행하고요. 심한 기침 과거력도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진단은 EGD에서 롱지튜디널 뮤코잘 테어, 치료는 출혈이 없으면 금식과 대증치료로 경관찰을 할 수 있고 출혈이 있으면 내시경적 지혈술 하셔야 됩니다. 임상 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순서입니다. 순서. 구토가 먼저, 토열이 나중입니다. 구토를 심하게 하다가 피가 섞여 나오는 이 패턴이 나오면 무조건 말로리바이스를 먼저 떠올리셔야 됩니다. 이게 시험 포인트고요. 여기서 하나 반드시 짚고 넘어야 될 게 바로 보합의 증후군입니다. 보합의 증후군은 심한 구토 후에 토열이 아니고 갑작스러운 흉통, 진찰시 피하기종, 연발음이죠. 이런 것들이 들리는 게 핵심입니다. 구토 후에 피가 나왔다면은 그런 지문이 나오면 보합외보다는 말로리바이스일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말로리바이스가 보통 위식도 접합부 부근에 생기는 종주성 점막 열상입니다. 점막. 깊어져도 점막 하층까지 머무는 데 반해서 보합의 증후군은 식도벽 전층이 파열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식도 내용물이 종격동으로 새나가는 종격동염이나 폐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응급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감별 포인트는 바로 EGD 가능 여부입니다. 말로리바이스는 EGD로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하게 되지만 반대로 보합에는 1차 치료가 수술적 봉합입니다. 급성기에는 추가 공기 유입 및 오염 약화 위험 때문에 EGD를 적극적으로 피해야 되지만 물론 절대 금기는 아닙니다.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에 내시경적 스텐트 삽입이 대안이 될 수 있어서 내시경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국시 준비를 위해서는 수술이 그냥 답이다. 보압에는 수술이다. 일단은 그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사진 보겠습니다. 게스트로 에소파지알 정션 근처에, 여기가 지금 게스트로 에소파지알 정션인 것 같고, 무코자가 세로 방향으로 길게 찢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바로 롱지튜디널 무코잘 테어입니다. 세로로 쭉 찢어진 모양의 특징이고요. 위식도 역류 질환과 비교를 해보면 위식도 역류 질환의 뮤코자 1호전은 뮤코자가 벗겨지고 헐어지는 느낌인데, 말로리바이스는 무코자를 테어가 무코자가 세로로 쭉 찢어진 겁니다. 두 소견의 차이를 눈으로 익혀 두셔야 됩니다. 진단이 확인되면 치료는 출혈 여부로 결정합니다. 출혈이 있으면, 특히 현성 출혈이 있을 때는 내시경적 지혈술, 크리핑, 코터리제이션을 시행하고, 출혈이 없으면 8, 90%에서 저절로 출혈이 멈출 수 있기 때문에 금식하고 지켜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63세 남자가 1시간 전에 피를 토했습니다. 대장내시경 받으려고 장정결 약제를 복용 중에 구토를 하다가 선홍색 피가 나왔습니다. 자, 장정결 약제를 먹다가 구토를 하면서 피가 났죠. 구토가 먼저, 토혈이 나중인 말로리바이스를 우선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EGD 사진을 보면 여기 에소파지알 무코자가 쭉 찢어져 있는 롱지튜디널 양상의 테어가 확인이 됩니다. 이는 말로리바이스의 전형적인 내시경 소견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멜로리바이스 증후군입니다. 오답 빠르게 보겠습니다. 식도암은 에소파지알 내강으로 돌출된 메스가 있어야 되고요. 알약 식도염은 알약이 식도 안에 머무르면서 코로전, 부식이 일어나는 양상의 에소파자이티스입니다. 식도 곁주머니는 에소파거스 내강이 바깥쪽으로 함입된 다이버티큘럼이 확인되어야 되고요. 호상구 식도염 문제는 호상구 식도염, 이번 본 문제에서는 호상구 식도염의 특징인 에오지노필리아나 알러지 질환 가거력 등의 에오지노필릭 에소파자이티스를 시사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고, 따라서 문제는 임상, 양상, EGD까지 보면서 오답을 삭제해 나가면서 맞는 질환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해당 오답들을 또 뒤에서 앞으로 강의 하나하나에 짚고 넘어갈 거기 때문에 지금 모른다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30세 남자, 2시간 전에 선홍색 피를 토했고요. 1일 전에 과음을 했고 응급실에 왔을 때는 이미 토혈이 없는 상태로 왔습니다. 과음 후의 토혈, 말로리바이스 증후군을 강력하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식도위 내시경 EGD가 필요한데 환자한테 반동, 압통, 연발음 등의 천공을 의심할 만한 사항이 없으니까 EGD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식도위 내시경 EGD 상에 에소파지알 무코자 롱지튜디널 테어가 이렇게 지금 관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말로리바이스 증후군으로 바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말로리바이스 증후군은 대부분 출혈이 저절로 멈추고 출혈이 재발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성 출혈이 없다면 경과 관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재 환자에서 현성 출혈이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경과 관찰 하면서 그냥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경과 관찰이 되겠습니다. 오답 빠르게 보겠습니다. 풍성악장술은 식도 이완불능증 치료고요. 외과적 봉합은 식도 전층에 파열된 보합의 증후군에서 쓰는 겁니다. 내시경 정맥류 결찰술과 팁스 두 개는 정맥류 출혈에서 쓰는 방법입니다. 지금 말로리바이스 테어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